네, 블루캠프 오늘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9월의 윤건영입니다. 네, 아직은 뭐 서울은 태풍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든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당도 네. 현수막 다 철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바람 불고 하니까. 진짜 현수막 철거 잘하셨네. 예. 그래서 그죠? 뭐 당에서 공문도 내리고 예.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또 다 협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네요. 예. 미처 살피지 못한 것도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싹 다 철거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조선일보가 8일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소집을 했다.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한다. 네. 이런 유지의 보도를 해놨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이번 기회에 기자들이 이렇게 소설을 쓰는구나. 라는 걸 여실히 알게 됐는데요. 어떻게요? 첫째,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이 의원들을 소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의원들 서너 명이 여름도 되고 그동안 뵙지도 못했으니 한번 찾아뵙자 라는 게 팩트입니다. 주어를 180도 바꿔서 장난을 친 거죠. 능동과 피동에 예. 이게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둘째, 조선일보는 평산마을에서 민심 대책을 토론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팩트는 의원들 몇 명이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수도권 민심에 대한 공부? 예, 토론해보자라는 건데. 근데 의원 몇 명이 얘기한 게 혹시 단톡방에서 얘기한 예, 겁니까? 맞습니다. 단톡방에서. 그럼 단톡방 내용이 흘러가긴 흘러간 거네요. 근데 잘못 흘러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도 바꾸고 무대도 바꾼 겁니다. 평산에 그런 토론을 왜 합니까? 저희가 평산 가서.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순도 100%짜리 가짜 뉴스고요. 이 자리에서 단언하건대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누구를 보라고 평산마을로 부른 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간 적은 있어도. 찾아가긴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고 예. 그렇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단톡방 멤버 그 누군가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조선일보까지 흘러간 거잖아요. 그렇죠. 불완전한 정보를 흘렸든지 예. 아니면 불완전한 정보를 받고 조선일보가 소설을 쓴 건데 저는 소설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중앙일보가 제게 취재를 해서 사실이 아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라고 분명히 문자로까지 주고 받았는데도 소설을 쓴 거 보면 그 먼저 중앙일보가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예. 조선일보가 그러면 기사 내기 전에 의원님의 그 저한테 문자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해 줬는데도 기사가 네. 나간 겁니까? 네네. 그래서 괘씸한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위는 그렇게 이제 가름을 하도록 하고. 근데 왜 의원 몇 분이 수도권 민심 공부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여러 지표상 보면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지표상으로. 그리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 패배 직후보다도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인데 또 국민의힘은 한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또 뼈아픈 상황이고 그래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폭망론이 또 얘기된다면서요. 저는 뭐 지금 서로 뭐 위기론 이야기하는데 총선 결과에 대한 건 지금부터가 진검승부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변화하고 혁신해서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네.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지금 혁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오늘 혁신위원회가 오늘이죠. 예정대로라면 오늘 혁신안 1차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의원제하고 공천룰 네. 건드린다는 이야기였는데 일단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정확하게는 뭐 혁신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이제 지금 대의원 제도로 손을 본다. 대의원제 이제 축소한다는 네네 거.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선 의원들한테 공천 페널티 준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네. 있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 그걸 전제로 하고 네. 사실이라면 그게 혁신안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죠. 왜요? 왜냐하면 혁신위에 정권을 부여하자고 최초로 제안했던 사람도 저고 예. 여전히 민주당의 살 길은 혁신과 변화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습니다. 최근에 혁신위가 잇따른 설화로 당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국민들의 관심은 덜한 여의도 정치에 너무 함몰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여의도 이제 이슈에. 그들끼리의 게임 룰이죠. 엄밀하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예. 혁신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바라는 걸 민주당이 전달해서 민주당이 바뀌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혁신위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여의도 이슈거든요. 이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건
그렇다고 혁신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하는 게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답답하죠. 결국은 그 민주당 문제는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거취로 결국은 이야기가 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모아지는데 네.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희망하십니까? 우선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서로 얼굴 맞대기 싫어도 자주 보고 토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도 정치 가지고 싸우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핵심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지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든지 또는 무능력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능성, 실력을 얼마나 보여줄 거냐에 관심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의제 설정 기능도 있지만 네, 의제 유지 기능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젠다 키핑 기능이라고 해서. 근데 그걸 정치권에 대입을 하면 이슈를 만들어서 그걸 전선으로 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처진 능과 그 전선 속에서 뭔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성과를 끌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주당의 그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제가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거의 대부분이 언론이 뭔가를 터뜨려요. 그래서 언론이 그게 터뜨리는 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터뜨리죠. 아무튼 솔직하게 말하면. 그게 이슈가 돼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숟가락 얹어요. 네. 그래서 뭐 논평 내고 뭐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고 하다가 다른 이슈가 또 부상을 하면 이 이슈가 묻히면 또 민주당도 따라가요. 네. 이거는 지금 그 원내 제1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고 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추리한 모습 아닙니까?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실력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실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끝맺음 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안 좋게 나타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엉망이고 네. 국민의힘이 한심한 수준인데 우리가 오히려 대안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계속 여의도 정치에 매몰되니까 이게 갈 바를 못 잡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죠. 잼버리 있잖아요. 네.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 뭘 느끼셨어요? 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남는 거라면 국민적 쪽팔림, 자괴감. 방송용으로 좀 순화해 주시기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창피함. 네, 창피함, 네. 자괴감이 네. 남습니다. 2023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위생 문제 때문에, 식사 문제 때문에 국제적 비웃음을 산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불과 1년 반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세계 청소년들이 떠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K-팝이 없었으면 어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시 프로그램들 잼버리 다 아는들 프로그램 보니까 K-팝 체험, K-팝 공연 다 K-팝밖에 없어요. 우프지만 결과적으로 K-팝만 남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귀착되는 문제는 위기 관리 능력 내지 위기 대응 능력인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한덕수 총리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염치가 정말 없습니다. 정부가 석고 대죄하기는커녕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의 정신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좋아졌다면 네. 왜 지금까지 개입을 안 했습니까? 왜 손 놓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잼버리 대가 숨바꼭질도 아니고 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하시던데 지방정부 탓을 또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 정부 탓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탓하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분노가 치미는 상황인데요. 네.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탓이지 않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당의 이원택 의원은 그래서 최소한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이런 것도 지적도 하긴 했어요. 아니, 당연하죠. 문재인 예.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무슨 일만 나면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가는 퇴임하는 날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하고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수석급 이상이 잼버리 현장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가? 만약에 한 분이라도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하셨다면 이대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뒀다면 그건 정말 얼빠진 분이죠. 그래요.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럼 이것도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고 최소한 여가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책임지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올림픽 당시에 저희가 탄핵으로 인해서 한 10개월도 안 남았더라고요. 평창 올림픽이. 저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출범하고 이제 그 개최 시점까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해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어려움이 평창 올림픽의 추위였습니다. 지금은 더워서 문제였지만. 예.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이 열리는 곳이 황태 덕장이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예. 바람 제일 많이 부는 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했던 게 청와대 사회수석을 단장으로 한 TF를 만들었죠. 그랬었네요. 예. 청와대에서. 예.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 수석들이 수차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일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해봐서 우리가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끄집어내 본 겁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가서 화장실 청소도 했고 또 한덕수 총리가 지시를 내리기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현장에 상주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사고 터진 이후에 그런 지시가 나가버린 거죠. 예, 늦었죠. 늦었다. 예,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이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컨트롤 타워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5년 전 평창 올림픽 때 공무원이나 지금 잼버리 때 공무원은 같습니다. 1년 반 전에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했던 공무원이나 이 잼버리도 같습니다. 바뀐 건 대통령하고 장차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윗물이 맑지 못하니까 아랫물까지 혼탁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탓, 지자체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 탓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숙 여가부 장관 해임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꼬리 자르기죠. 그래요? 사실 여가부에 제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김현숙 장관에게는 여가부 해체하라는 미션을 부여한 사람 아닙니까? 예. 여가부를 없애려고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사과해야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4만 명이 넘는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이런 상황을 목도했는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땅바닥까지 추락했는데 자괴감이 드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그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이 지금 문제가 됐고 수사단장에 보직 해임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근데 그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뭐 국방차관까지 지금 거론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흔히 보는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포인트는 안보실 개입이 여부죠. 핵심은. 그거라고 보십니까? 네네.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본인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입장문을 내셨잖아요. 맞아요. 현역 군인이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억울하면 자기 본인 이름을 걸고 했겠습니까? 안보실이 자료 좀 보자해서 봤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안보실이 등장할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안보실이 보고받을 내용도 아니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까지 끝난 사안을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움직여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윗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죠. 특히나 안보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관련 인사가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임 인사와 근무원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이번에 이 수사단장이 이 혐의가 있다라고 했던 그 해병대의 고위직 인사가 과거 지금 안보실에 있는 고위 인사와 같은 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보고했는지 설명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보고한 이후에 뒤집어진 거니까요.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병사가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인데 누군가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연 때문에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라면 저는 이분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국방부 조사단이 나선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덮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회 오늘 국방위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국방위에서 철저히 따져야 될 문제고요. 국회에서 우선은 예.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 검찰이나 경찰이 개입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혹시라도? 일단 이첩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간에서 하셔야 될 그러면 몫이죠. 이첩 효과는 살아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네. 저는 그건 살아있다고. 그럼 그건 경북 경찰청에서 나설 수도 있다? 나서야죠. 정상적이라면. 네,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